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 중인 정보람입니다. 이전에는 10년 정도 인베디드 개발과 이제 금융 백엔드 개발을 했었고 AWS에서도 동일하게 솔루션즈 아키텍트 롤을 하다가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패스트 API 딥다이브라는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패스트 API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메인으로 드릴 말씀은 비동기의 아름다움입니다. 앞서 세션에서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은 저는 이제 비동기 메타포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프레임워크들과 이 패스트 API라는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 패스트 API 아키텍처에 대해서 딥다이브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적인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디장고랑 플라스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때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언제 디장고를 써야 하고 언제 플라스크를 써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먼저 이 둘을 비교하기 전에 몇 가지 차이점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디장고와 플라스크는 범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디장고는 이제 풀스택 프레임워크고요. 플라스크는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는데 플라스크는 디장고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운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거의 모든 것을 설정하고 세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만큼 내가 원하는 기능을 편하게 확장할 수 있고 보다 유연하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반면에 디장고는 플라스크에 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운 무거운 프레임워크로 거의 모든 기능을 지원하지만 그만큼 자유도가 낮죠. 두 번째로 플라스크는 이제 프로젝트마다 보통 한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디장고는 한 프로젝트 내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할 수 있어요. 마지막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DB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디장고의 경우에는 RDBMS와 상호 적용되는 완전히 지원되는 기본 내장되어 있는 긴장이 되네요. 강력한 ORM이 제공이 되고 있지만 이 플라스크는 DB ORM 기능이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SQL 알케미와 같은 이런 ORM 지원 패키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각 프레임워크들의 차이점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퍼포먼스 속도인데요. 디장고의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모질라, 넥스트도어와 같은 대형 웹사이트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MVC 아키텍처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접근 용이성을 제공을 합니다. 반면 플라스크의 경우에는 쉽고 빠른 방법으로 더 낮은 기능을 가진 경량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패스트 API의 경우에는 이제 빠르고 고성능의 웹 프레임워크임이 매우 강조가 되죠. 여러분들 패스트 API 다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름에 걸맞는 이제 빠른 생산성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 쉽게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구조로 많은 기능과 구성을 가진 디장고에 비해서 학습이 가능합니다. 제가 긴장이 돼서 조금만 천천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어싱크 지원의 경우인데요. 디장고가 제한적으로 어싱크가 지원되는 반면 이제 패스트 API는 프레임워크 레벨에서 네이티브하게 어싱크가 지원이 돼요. 그리고 플라스크의 경우에는 프레임워크 레벨에서 지원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싱크 IO와 같은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징의 단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장고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은 특징들을 기반으로 기능이 많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합하고요. 플라스크는 보다 간단한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구축할 수 있고 대규모 네트워크에 배포할 수 있는 모듈식의 응용 프로그램 서버를 만들 수 있죠. 마지막으로 패스트 API는 이 중에 가장 작은 패키지 단위를 가짐으로써 웹 어플리케이션을 보다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시점인 7월 한국에서 디장고와 플라스크 그리고 패스트 API의 검색 트렌드를 조회한 내용인데요.
5년 전이 2018년도에 보다 이제 2023년도를 보게 되면 패스트 API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구글 트렌드뿐만 아니라 이제 GitHub 스타스를 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디장고와 플라스크가 압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5년 전에 비해서 이제 패스트 API 성장세를 보시게 되면 얼마나 많은 개발자들이 이 패스트 API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죠. 그럼 도대체 패스트 API가 뭐길래 어떻게 설계가 되었길래 이렇게 빠르고 높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패스트 API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이썬 기반의 웹 프레임워크예요. 2018년도에 처음 출시가 됐고 이제 파이썬 3.6 버전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요. 표준 파이썬 타입 힌트를 기반으로 한 현대적이고 빠른 파이썬 웹 프레임워크라는 말을 이제 공식적으로 쓰고 있어요. 저희는 오늘 이 빠른이라는 단어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할 텐데 패스트 API가 어떻게 빠른 성능을 지원하는지 좀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몇 년 전까지는 파이썬에서는 이제 어싱크 IO 프레임워크를 위한 저수준의 웹 서버가 없었어요. 저수준의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비콘이라는 애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유비콘은 이제 UV 루프 그리고 HTTP 툴스를 사용하는 ASGI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웹 서버예요. 이 패스트 API 어플리케이션은 이 유비콘 위에서 실행되는 스타레트 기반의 스타레트라는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기반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유비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비콘은 ASGI 서버예요. 그러니까 ASGI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싱크로너스 서버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의 약자로서 이제 비동기 파이썬 웹 서버를 말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WSGI,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 혹은 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파이썬 함수를 웹 서버에 드러냅니다. 그리고 environment와 이제 클라이언트로 HTTP 응답을 보내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사용되는 함수인 스타트 리스폰스라는 이제 스타트 리스폰스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응답을 반환하게 돼요. 이때 단점이 두 가지 정도 있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기존 웹소켓이나 아니면 롱폴링, HTTP 롱폴링 연결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동기 전용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이 ASGI는 표면적으로는 WSGI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아닌 세 개를 받게 돼요. 스코프와 샌드, 리시브인데요. 샌드는 어플리케이션이 클라이언트로 메시지를 돌려보낼 수 있게 해주는 어싱크 콜러블, 그리고 리시브는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게 해주는 어싱크 콜러블이에요. 그래서 ASGI의 가장 큰 특징은 함수 전반에서 이 비동기 메타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함수 자체가 어싱크고요. 이 HTTP 헤더와 그리고 응답 본문을 두 개의 별도의 이제 await send 명령으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동기식 메소드를 사용할 때랑 다르게 함수 자체와 이 함수의 send 명령이 아무것도 차단을 하지 않아요. 즉 되게 많은 연결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send 호출을 동시에 교차 가능하게 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렛, 패스트 API, 쿼트, 디장고 3.0 버전 이상부터 이 ASGI를 지원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UV콘의 핵심 모듈인 이 UV 루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UV 루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싱크 IO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앞서서 되게 이 내용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DDD를 듣고 있었는데, 먼저 어싱크 IO는 이 파이썬 표준 라이브러리와 함께 제공되는 비동기 IO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어싱크와 어웨이트 구문을 사용해서 비동기 코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고요. 대규모 IO 처리 그리고 복잡하게 설계된 서버 구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UV콘이 사용하는 이 UV 루프는 바로 이 어싱크 IO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UV콘은 사이콘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립UV 위에서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성능상으로 보게 되면 Node.js, G이벤트 그리고 기타 파이썬 비동기 프레임워크보다 2배 이상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상으로만 본다면 이 UV루프 기반의 이제 어싱크 IO의 성능은 고 프로그램의 성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우 레벨로 구현된 것들을 이제 하이 레벨 언어인 파이썬 객체를 통해서 랩핑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UV콘은 립UV 기반으로 사이썬으로 구현된 UV 루프를 사용해서 이벤트 루프를 구현한다가 되겠네요. 이 Node.js 같은 동일한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Node.js를 보게 되면 콜백 형태에 따라서 여러 페이지를 사용해서 비동기 형태로 등록된 콜백 함수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 UV콘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IO에 대한 콜백 위주로 관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HTTP 파싱을 위해서는 HTTP 툴스를 사용하고요. 결국 패스트 API는 ASGI 인터페이스가 구현된 스타렛을 추상화해서 구현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TCP 성능을 벤치마크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고성능 HTTP 파서의 도움으로 순수 파이썬 어싱크 IO는 동일한 HTTP 파서를 사용하는 Node.js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벤치마크 상에서는 이제 고는 1KB 응답의 경우에는 더 빠르지만 UV 루프와 어싱크 IO의 조합은 그리고 10, 100KB에서 응답의 경우에는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덴틱도 앞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다음으로 패스트 API 특징들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파이덴틱 다들 많이 써보셨죠? 파이덴틱은 이 파이썬에서 다루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검증하고 타입 힌트를 주는 라이브러리예요. 저희 패스트 API 공식 문서를 보시게 되면 이 API 서버에 전달받는 데이터를 파이덴틱이 검증하는 방식으로 파이덴틱 사용을 되게 권장하고 있어요. 주요한 기능은 데이터 유효성 검증과 데이터 파싱인데요. 저희가 이제 베이스 모델을 통해서 입력 데이터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입력을 받아서 데이터의 형식과 제약 조건을 보장해 주게 됩니다. 또한 파이썬 딕 형태를 이제 파이덴틱 모델로 변환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여기에 이제 ORM 모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SQL 알케미와 같은 이 ORM 형태의 데이터를 파이덴틱 모델로 변환하는 로직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하시면 이렇게 뭔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이제 데이터 클래스를 아시는 분들은 파이덴틱과 데이터 클래스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 데이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3.7부터 지원이 되는 그 데이터를 담기 위한 클래스예요. 그래서 그냥 클래스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데이터를 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때 편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init 메소드를 선언하실 필요가 없고 또 REPR 메소드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데이터 클래스는 이 데이터를 담기 위한 클래스의 역할에만 충실할 뿐 데이터의 유효성의 검사나 아니면 데이터 파싱까지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파이덴틱은 타입 어노테이션을 사용한 타입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데이터 검증을 위한 도구이며 추가적인 밸리데이션 그리고 네이스티드 밸리데이션이 가능하고 속도도 되게 빠르죠. 시리얼라이저와 이 파이덴틱 파이덴틱의 밸리데이션 성능에서는 DRF 시리얼라이저의 이제 밸리데이션 측면에서는 12배 정도 빠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파이덴틱은 밸리데이션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얼라이저의 모든 기능을 포함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 DRF의 시리얼라이저를 대체하시려면 밸리데이션 이외의 기능들을 모두 구현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마지막으로 디플로이먼트 컨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사실 그 비동기 메타포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다뤄지는데 저희 배포를 할 때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한 방식으로 이 API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단을 방지하고 컴퓨팅 리소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에 있는 이 예에서는 두 개의 워크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이 프로세스들을 제어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거 저도 번역할 때 좀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띄우면 해당 IP와 포트를 수신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이제 모든 통신을 받아서 워커 프로세스, 그러니까 작업자 프로세스로 전송을 하게 돼요. 그럼 작업자 프로세스는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실행되는 프로세스이고 요청을 수신해서 처리를 하고 응답을 반환하고 또 램에 올라가는 이제 변수에 이제 넣은 애들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사항이 있는데 각 프로세스가 이제 그 사용하는 CPU를 보게 되면 CPU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메모리는 일반적으로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안정적인 배포나 아니면 복구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해서 올바른 전략을 구성해야 하는데 고려해야 할 주요 제약 사항이 첫 번째로 공용 IP에서 포트를 처리하는 단일 구성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네, 이거는 원래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서 동기식 메커니즘을 사용하시게 되면 스레드 풀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보토3도 어싱크 지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그렇게 스레드를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결론적으로 IP 포트를 물고 있는 이 프로세스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의 점유율이 스레드 풀을 사용하시게 되더라도 응답을 줄 때 비동기가 아니면 그걸 물고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동기식 프로세스와 비동기식 프로세스 처리하실 때 스레드 풀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동일한 스레드 풀 환경을 구성하셨을 때 비동기로 작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져가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일 구성 요소가 이제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복제된 프로세스 그리고 워커 프로세스에게 이 통신을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UV콘 작업자를 관리하는 G유니콘의 구성, 그리고 UV콘 워커를 관리하는 UV콘의 구성, 그리고 뭐 쿠버네티스와 같은 기타 분산 컨테이너 시스템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조합해서 이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API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이제 패스트 API 다양한 구성을 알아보았는데 이 외에도 빠르게 코드를 작성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직관적이고 쉽고 짧은 코드를 기반으로 높은 생산성을 가지는 점, 그리고 훌륭한 문서화 도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이런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모든 워크로드에 패스트 API가 적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 다뤄진 다양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워크로드에 적합한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항상 옳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좀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공식 문서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샘플도 되게 바로 시작해 보시기에 좋도록 구성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직접 핸즈온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시간이 3분 남았는데 Q&A가 있으면 혹시 빠르게. 네, 감사합니다.